119페이지. 중개사무소 들어갑니다. 사무소. 뭐 여러분들 이거 공부 많이 했으니까 사무소는 가볍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가 뭡니까? 중개사무소가 개공이 업무를 보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중개사무소. 뭐 개념 모르시는 분은 하나도 없죠. 여기서 중개사무소 개념 모르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개공이 업무를 보는 장소를 뭐라 합니까? 중개사무소. 그러면 이 사무소는 무허가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 미등기 건물은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이제 오늘은 그 DP에 넘겨보세요. 설치 기준부터 들어갑니다.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자, 기준은 법인 개공이 있고, 또 무슨 개공이 있어요? 공인 중개사인 개공. 또 부칙 6조 2항. 이걸 뭐라 그래요? 중개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무소 몇 개만 둬야 됩니까? 한 개. 자, 원칙적으로 한 개만 둬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가능. 그럼 개인들은 오로지 몇 개만 둬야 돼요? 하나. 오로지 하나만 둬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개공들이 두 개 두고 싶을 때 있어. 두 개를 둬봤다 가정을 해봐. 두 개 두면 어떤 제재? 예?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필치가 아니에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면서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천막이랄지 파라솔할지 이런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설치하다 걸리면 자, 설치 못하게 돼 있는데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무소는 오로지 몇 개만 두라? 하나. 뭐 큰 내용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무엇과 직결이 돼요? 제재하고 직결이 되죠? 제재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120페이지 밑줄 확인. 자, 밑줄 다 그어졌을 거예요. 안 그어지신 분만 확인하세요. 자, 설치 기준에서 양가로 1번 1등록 1사무소 원칙 나와 있어요. 예, 동그라미 1번 두 점 있죠.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때 몇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그래서 오로지 몇 개만? 한 개만.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은 자,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무소를 두 개 설치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위반하면 어떤 제재? 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말이 필요적이라는 소리입니까? 임의적이라는 소리? 임의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래서 이제 벌칙과 직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용이야. 뭐 하나만 두라는 소리고 결국 벌칙을 잘 알아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양가로 3번. 자,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첫째 줄 두 번째 줄. 개공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죠? 떴다만 설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위반해도 임의적 등록 취소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로지 사무소는 하나만 두라.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제 분사무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무슨 사무소? 분사무소.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는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자, 분사무소 설치 요건하고 설치 요건하고 설치 절차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거요. 지역입니다. 지역. 좋아. 몇 번을 들었어도 잘 감이 안 와. 지역.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것은 지역을 나눈 거지. 그럼 여기는 서울 종로예요. 나는 1년간 종로로만 하는데. 그럼 여기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여기는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천안시 서북구에 분사무소 낼 수 있죠? 몇 개만? 하나만. 여기는 아산시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몇 개만? 하나만. 그러면 저 위에는 뭡니까? 어디입니까? 강남구. 오,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강남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몇 개만?
그래서 이제 주된 사무소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그럼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고 법인은 대표자들이 있잖아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그럼 특수법인은 1번하고 2번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까? 아니요. 적용되지 않아요? 네. 적용됩니다. 적용된다는 말은 주된 사무소가 없는 곳에 몇 개씩? 하나씩. 똑같아요. 그러면 3번 요건은 적용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야 된다. 이걸 기본적으로 깔아야 돼. 요건도 자주 나와.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뭘 받아야 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책임자가 뭘 받아야 돼? 실무교육. 그 다음에 또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자, 분사무소마다 보증 얼마 이상 추가 설정.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 무슨 설정? 추가 설정. 그러면 여기는 지금 총 사무소가 몇 개입니까? 4개잖아요. 그럼 주사무소는 보험 얼마 들였어야 돼? 2억 원 이상. 여기 하나 낼 때마다 얼마씩? 1억. 여기도 1억. 그 다음에 여기도 1억. 다 추가 설정을 해줘야 된다. 자,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뭐가 필요해요? 사무실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분사무소. 이 사무소는 똑같아요. 건축무대장 기된 건물 사무소 들어가는 거. 됐어요? 자, 이런 것이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법인 만들 때 분사무소 낼 때는 이런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별거 없죠? 예, 그거 반드시 기억. 자, 그러면 설치 요건 밑줄 볼게요. 120페이지 맨 마지막 줄.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몇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한 개소. 이 지문이 시험에 자주 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나와있죠? 네. 다른 법률 규정에 일종해볼 수 있는 법인은 그러져야 된다. 그 말은 특수법인은 책임자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 얼마 이상 추가 설정?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 그 다음에 사무소를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돼. 이것이 이제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설치 절차, 설치 신고 들어갑니다. 자, 분사무소는 누구만 둘 수 있다 그랬어요? 법인만. 자, 법인 개공이 주사무소는 왼쪽에 어디다 둬놨어요 지금? 종로구 있잖아요.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있고, 그럼 분사무소는 어쩌면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서북구에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천안시 서북구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어디다 신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신고인데. 종로구청장? 네, 주된 사무소로 설치 신고 들어갑니다. 설치 신고는 어디로 간다? 주된 사무소로 간다는 거. 그럼 신고할 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요. 구비서류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구비서류는 뭐냐? 자, 들어보세요. 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아까 자격증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자격증 사본 제출 서류 들어가요? 아니요. 왜? 확인 서류. 네, 확인 서류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도 뭐다? 확인 서류. 그건 다 공통이야. 자격증하고 등기부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자, 실무교육 수료증이 제출하면 돼요. 분사무소 책임자. 자, 실무교육 수료증. 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아까 얼마 이상 추가 설정 서류. 추가 설정 서류. 자,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것이 구비 서류로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신고할 때 그냥 갑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는 시도 조례입니까? 시군구 조례. 시군구 조례가 되는 겁니다. 시군구 조례. 그것도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가 된다는 거.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됐어요? 자,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은, 근데 이건 지울게요.
뭐가 나옵니까요? 신고 필증이 나와요. 자, 처리 기간은 며칠? 7일입니다. 자, 신고 필증이 나오는데 처리 기간은 며칠? 7일이네. 그러면 서북구청장에 분사무소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됩니다. 자,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오늘 또 지체 없이가 몇 군데 나옵니다.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우수구청에 통보했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러면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 왜 지체 없이 통보하라는 이런 규정을 뒀을까요? 아, 모르니까 당연하지. 그럼 알아야 돼. 그럼 왜 알아야 돼? 그렇지. 이 사람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이걸 알아야 되냐? 감독 기간은 돼요. 나중에 저 뒤에 감독 기간이 나오는데 종로구청장도 분사무소를 감독할 수 있고 서북구청장도 분사무소 감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제 감독 기간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통보 이런 규정을 뒀어요. 그렇죠? 그럼 이 신고 필증은 어떻게 돼요? 분사무소에 게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게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원본 게시, 사본 게시.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요. 주된 사무소는 법인 등록증 게시하고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 원본을 게시합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가져가 버렸네. 그러면 분실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주된 종로구청장에 가야죠.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해요. 왜? 그래서 수수료가 있으니까 아주 좋아. 근데 수수료 얼마나 된다고 좋아하겠어요, 이거. 그죠? 하여튼 수수료가 납부를 한다는 거 이것도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라는 거 정리되고 있죠? 오,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근데 여기까지가 지금 그 내용에 책에 있는 교재 내용의 전부예요. 하나만 더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 법인 개공도 종로구에 있다가 분사무소 냈다고 신고 들어가고 B 법인도 분사무소 냈다고 C 법인도 분사무소 냈다고 종로구에 있다 신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종로구청장 그걸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데 다음 달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주게 돼 있다는 거.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주겠다 있다는 거.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주에 협회 통보사항 6가지가 있어서 내가 3가지만 우선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 등록증 교부사,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고용신고, 종료신고. 협회 통보사항이라고 3가지 하라 그랬죠? 나머지 3가지는 오늘 배운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통보사항에 들어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해됐어요? 그 85페이지 봐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 85페이지. 나와 있어요? 네. 자, 거기 3가지만 체크해놨죠? 네. 6가지 한 번에 다 외우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나머지 3가지 할 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 나왔어. 그래서 이제 협회 통보 6가지 다 했는데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알아두신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또 할게요. 이 교재와 관계없더라도 저 뒤에 나온 거 이런 거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잘 보세요. 이 주된 사무소는 일하고 분사무소만 휴업하고 폐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로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자, 분사무소만 휴업하고 폐업할 수 있는데 주된 사무소로 휴폐업 신고 들어간다는 거. 됐어요? 그럼 분사무소도 계약서 쓰면 등록인장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그러면 인장 등록은 어디다 해야 돼? 주된 사무소에 있다 합니다. 인장 등록도 어디? 주된 사무소. 그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괜찮고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여기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내려? 주된 사무소 내려. 서구청장. 분사무소 시장 우수청 내려. 아,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 내려? 분사무소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만 분사무소 받을 수 있거든요. 사무소별로. 저 별도 규정을 둬서 그래. 원래 업무정지는 개공이 받아야 되지. 그죠?
근데 이제 휴폐업이랄지 업무정지는 별도 규정을 둬서 사무소별로 가능해. 그럼 업무정지를 과연 누가 내릴까? 이거죠. 종로구청장이 내려요? 서부구청장이 내려요? 내가 갑자기 흔들린다. 여기는 처음 들어봤다. 한번 찍어봐. 여기서 업무정지 내리겠어요? 서부구청장이 내리겠어요? 빨리 찍어봐.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도 누가 내려? 주된 사무소 내려요. 왜? 업무정지 처분청은 등록관청이라고 배웠죠. 그럼 법인은 등록관청이 누구를 말해요? 여기가 등록관청이잖아요. 이건 등록관청이 아니야. 그렇죠? 법인은 여기가 등록관청. 그래서 업무정지도 누가 내려? 주된 사무소. 종합정리할게요. 휴폐업 신고는 어디로 간다? 주된 사무소. 그렇죠? 휴폐업은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도 누가 내려? 주된 사무소. 그렇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그러면 하나 더. 이 분사무소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을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취소는 개공이 받게 돼 있어요. 자, 이 법인 개공 자체가 등록이 취소 당하잖아요. 그럼 이 개공이 가지고 있는 사무소를 있습니까? 네. 이 개공이 가지고 있는 사무소는 다 문 닫아야 돼, 안 닫아야 돼?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싸그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 그리? 싸그리 문 닫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사무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되게 쉽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험 보면 100점만 맞으면 돼. 많이 맞을 필요 없어. 그렇죠? 자, 몇 줄 보여드릴게요. 123페이지 첫째 줄. 자, 신고 관할청이 나와 있는데 첫째 줄.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등록관청이 한다.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치세요. 성취 신고는 주된 사무소란 말. 두 번째 줄. 분사무소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휴폐업 신고, 인장 등록, 업무정지 모두 누구 한다? 주된 사무소. 거기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적어. 등록 취소는 사무소별로 안 된다고 적으세요. 등록 취소는 사무소별로 안 돼요. 법인 자체가 등록 취소되면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무소는 다 문 닫아야 돼. 그렇죠? 예. 자,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양가로 2번 설치 신고 시 첨부 서류. 자, 세 번째 줄 후단.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요청 밑줄 그으시고 네 번째 줄 후단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밑줄 보세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제출 서류입니까? 확인 서류. 확인 서류란 거. 그리고 동그라미 1, 2, 3 묶으세요.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이거는 확인 서류입니까? 제출 서류입니까? 제출 서류란 거.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설치 신고 수수료 첫째 줄.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그시고 세 번째 줄, 두 번째 후단부터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자, 무슨 사무소 시군구 조례? 그리고 자치구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 필증 양가 1번 두면 교부하는데 처리기한이 며칠이다? 7일. 세 번째 줄 7일 동그라미 7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고 필증 재교부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분실 훼손하고 기재사항 변경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재교부인데 이때도 뒷페이지 동그라미 뭐 후단. 여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란 말이 들어있죠? 그럼 여기도 시도조례입니까? 시군구? 시군구 조례란 거. 그 다음에 이제 5번 통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 통보하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자, 지체 없이 오늘 또 많이 나와요. 자, 지체 없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중개사법도 지체 없이 공부하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안 한 사람이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자,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 다음에 협회 통보.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통보사항이 들어가. 자, 이런 거 머릿속에 가볍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 쭉 넘어가 보세요. 12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공동사무소라고 나옵니다. 무슨 사무소가 나와요? 공동사무소.
자, 12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공동사무소가 나와 있는데, 자, 공동사무소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설치 기준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칠판을 봐보세요. 그럼 법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분들도 공동사무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법인 개공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서북구에 있는 A 개공하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동남구에 있는 B 개공. 자, 이렇게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가능한가 보세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 이렇게 끼리끼리만 가능합니까? 종별을 달리해도 가능합니까? 달리해도 가능해요. 달리해도 가능합니다. 사무소만 같이 쓰면 되니까. 그러면 최소 몇 명 이상이면 돼? 2명. 자, 혼자서 사무소 내놓고 공동사무소다 라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웃기다 그래. 그러니까 최소 몇 명이? 2명. 충족돼야만이 이 설치 기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설치 방법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 공동사무소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가 되느냐? 이 설치 방법은 이제 이렇게요. A 개업공인 중개사하고, 자, B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어요. 각각 사무소 내고 영업하고 있죠? 이건 서북구. 오른쪽엔 어디요? 동남구. 자, 이렇게 아까 공동사무소 낼 수 있다고 여기서 했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가능해? 이전신고. 자, 이전신고인데 제 사무장소로 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만나서 우리 강남에다 공동사무소 내보자 이렇게. 그래서 A하고 B하고 강남에다 사무소 내놓고 각각 무슨 신고 해주면 돼? 이전신고. 자, A는 A대로 강남구청장에게 무슨 신고? B는 B대로 강남구청장에게 무슨 신고? 각각 이전신고입니다. A는 A대로 강남구청장, B는 B대로 강남구청장. 각각 무슨 신고? 이전신고 형태로 가능하다.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설치신고한다면 틀려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A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B가 A 사무실로 합쳐가지고 공동사무소 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이전신고해야 돼요? 서북구청장에게 이전신고. 무슨 신고? 이전신고. 그러면 이 A 개공 승낙서,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왜? 이거 없으면 임의적으로 본인이 그냥 신고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전신고. 그러면 저렇게 합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또 반대로 A가 B 사무실로 합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슨 신고? 이전신고. 그래서 결국 이전신고 형태. 그러면 지금 배운 것은 전부 다 설치신고예요? 이전신고? 이전신고. 승낙서 첨부해야 돼. 상용 승낙서.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업무정지 받은 상태예요. A가. 그러면 업무정지 받은 개공 앞으로 이전신고해서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반대로 업무정지 개공이 이쪽으로 와서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업무정지 개공에게는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사용승낙서 못 내주게 돼 있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이 업무정지 상태에서 이쪽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업무정지 받은 개공은 공동사무소 못 내. 그럼 만약에 또 여기가 휴업이다 그러면 휴업기간 중이다. 이 사람이 휴업기간 중이에요. 그럼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휴업기간 중에는 제한이 없어. 그럼 어떤 것만? 업무정지. 업무정지 기간만 제한이 있다는 거.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이런 방법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것도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자, A 개공이 사무소를 내고 있고 B가 현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B는 A 개공 사무실을 근거로 해서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B가 뭘로 바뀌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렇게 이렇게 공동사무소가 됐어. 됐죠? 그러면 이렇게 개공끼리 공동사무소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때도 등록을 할 때
이 A 개공 승낙서 첨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승낙서를 첨부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여기도 정리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이전 신고 형태입니까? 신규 등록 형태요? 신규 등록 형태로 가능하다. 신규 등록 형태로 가능해. 그러니까 이전 신고나 신규 등록 형태로 가능하지 설치 신고는 아니다. 설치 신고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운영.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자,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A 개공하고, 자, B 개공하고, 강남에 있던 공동사무소 지금 냈죠? 냈을까요? 그러면 직원 고용은 공동으로 합니까? 각각 합니까? 각각. 그러면 여기가 소공이면, 자, 여기가 보조원. 됐어요? 자, 직원 고용은 공동으로 합니까? 각각. 각각.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러면 손해배상은 누가 져야 돼? B하고 D 연대 책임. 그러면 A, C 라인은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직원 고용도 각각, 손해배상 책임도 각각.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장등록 공동으로 해야 돼요? 각각? 각각. 그러면 등록증, 자격증 게시해야 되죠? 게시 의무도 뭐다? 각각. 그죠? 다 각각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공동사무소를 낸다는 거예요? 자, 경비절감, 임대료 이런 거. 또 정보교환, 업무협조 이런 것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무소만 같이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체크 들어갈게요. 자, 127페이지 공동사무소 첫째 줄 두 번째 몇 찍었어요? 개공은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 내용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2번 설치 방법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주루단 2인 이상 개공이라면 종별이 같은 개공뿐만 아니라 종별이 다른 개공이 모여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도 설치가 가능하고 다른 개공끼리 해서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면적 구성에는 제한이 없고 등록관청을 달리한 개공도 사무소 이전하면서 공동사무소를 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거잖아요. 지금 종별이 달려도 가능하고 이렇게 지역이 달라도 가능하다. 나와 있죠? 근데 그 밑에 저거 누구도 가능하다고 법인 개공도 가능하다고 적어놓으세요. 거기 책이 없잖아요. 법인 개공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자, 법인 개공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다. 그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공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별도 공동사용 신고 제도는 없으나 공동 설치 신고 뭐 사용 신고는 없는데 자, 개공 후 개설 등록 동그라미. 이전 신고 동그라미. 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설 등록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때 다른 개공은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거 알아야 되고. 그러면 3번 운영. 세 번째 후단 신고 의무, 보증 설정, 인장 등록, 개시 의무 각각. 고용인 고용도 뭐다? 각각. 업무상 행위라는 민형사 책임도 각각.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것도 공부했죠?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이 공동사무소 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업무지역이 어디요? 여기는 시도죠. 시도만 중개할 수 있잖아요. 서북구에 있다 들으면 충청남도권만.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공동사무소를 내면 이분은 업무지역이 확대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것도 같은 원리죠. 운영은 어떻게 하니까? 같은 원리야. 그게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2번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뒷페이지 넘기세요. 업무정지 기간 중 공동사용 제한. 아까 업무정지 받은 개공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자, 6번째 줄 밑줄 보세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공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동그라미 1번이 뭡니까요? 자, 업무정지 받은 개공 쪽으로 사무소 이전해서 낼 수도 없고. 됐어요? 그러니까 승낙서 주면 안 된다 이 말이고 또 반대로 2번이 이쪽으로 가도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
근데 원래부터 공동사무소 내고 있다가 한 사람이 업무 받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원래 하고 있던 거니까. 거의 단서고. 그러면 그 옆에다 적어. 휴업기간 중에는 가능하다고 적어 놓으세요. 업무정지 옆에다가. 무슨 기간 중에는 가능하다? 휴업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만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휴업은 전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휴업기간은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공부 들어가야 되냐?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사무소 이전? 중개사무소 이전. 자,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전. 그러면 거기에 이전의 자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무소는 전국 어디든지 이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중개인들이 문제예요. 중개인 업무 지역이 시도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서북구에 중개사무소 때문에 충남만 할 수 있는데 이 중개인도 전국 어디든지 사무소 옮길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럼 중개인이 만약에 서울로 옮겼다 그러면 업무 지역이 어디로 바뀌어? 서울시로 지역이 바뀌는 것이지 전국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 근데 그분들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폐업해 보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공동사무소 내기에서 업무정지는 안 되지만 그냥 개별적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 옮길 수는 있다 말이야. 그죠? 예, 그래서 그 맨 밑에 128페이지 사무소 이전의 자유 있어요, 없어요? 밑줄 보세요. 자, 첫째 줄 종별 불문 동그라미. 이 종별 불문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 중개인도 들어갑니다. 관할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전국 어디론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이 지문. 그리고 신고사항입니다. 사무소 이전은 뭐다? 신고하면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고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네 번째 주담. 다만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 종전사무소와 다른 시도 밖으로 이전한 경우는 업무적은 이전 후 시도로 변경될 뿐이다. 그 지문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중개인도 전국 어딘지 갈 수 있는데 옮기면 업무 지역이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절차 나와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공부해야 돼요. 첫 번째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란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북구에서 서북구로 간다는 거죠. 서북구에서 서북구로 가는 것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그 다음에 밖으로 가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간다는 것은 뭐 서북구에서 서울 강남으로 진출한다 뭐 이런 형식.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공부해야 돼요? 분사무소 이전. 무슨 사무소이죠?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할 거예요. 어려운 건 없어요. 가볍게 정리만 하세요. 잊어먹는 거 대신 분사무소 이전 이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합니다. 자, 관할구역 내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자, 개공이 어디다 이전 신고 들어가면 됩니까요? 등록관청. 그러면 등록관청이 여기서 누가 돼요? 서북구청장에게 무슨 신고? 이전 신고 들어가는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러면 10일 이내란 말은 사전 신고입니까? 사후? 사후. 그럼 이때 고비 서류가 뭐가 있어요? 자, 등록증 첨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첨부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등록증하고 사증. 그러면 여기서 제출하면 등록관청은 기재사항 바꿔서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해줍니다. 무슨 교부? 재교부. 그 다음에 기존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해서 등록증을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내는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죠. 그죠? 그러면 이 구비서류도 억지로 외우지 말고 왜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 이거 소재지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이거 바꿔야 되니까. 그럼 사무실 확보증명서는 왜 필요해요? 사무소 옮겼으니까. 뭐가 그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비서류 그 두 개야. 신고서까지 세 가지. 그리고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내란 말은 사전이에요, 사후? 사후. 이제 기간이 또 중요한데 기간도 자주 잊어먹잖아요. 잊어먹으면 안 돼. 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밖으로 가볼게요. 어디로 가?
밖으로. 자, 밖으로 갈 때는 개공이 자, 이것이 바로 종전의 등록관청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종전의 등록관청이란 말을 쓰고 있고, 자, 이것이 뭐가 있어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다 해야 돼요? 종전에다 해야 됩니까? 이전 후에다 해야 돼요? 이전 후에다가 이전 신고. 자, 이전 후에다 이전 신고한데 며칠이네? 며칠이네? 10일이네. 그럼 이때 구비서류가 뭐가 있어요?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후에서 기재사항 바꿔서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자,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무슨 교부? 재교부입니다. 그러면 내하고 차이가 뭐예요? 내하고 차이? 자, 내에서는 재교부가 원칙. 기존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무슨 교부? 재교부입니다. 왜 그래, 왜? 자, 밖으로 갈 때는 어차피 이제 강남구에서 영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강남구청장 직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고, 안에는 어차피 뭐 같은 관청이니까 두 가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차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서 영업할 때 우리가 실무교육 수료증,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뭐 이런 거, 구비서류 막 제출해 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그럼 밖에서 서류 보내달라고 요청합니까? 자, 서류 송부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요청 들어가면 서류 송부합니까? 안 합니까? 서류 송부를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송부합니까? 지체 없이 송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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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송부를 하게 돼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이 뭐가 있냐면 송부 서류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송부 서류란 거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등록대장. 등록대장이란 거 있고 또 개설 등록 신청 서류란 게 있어요. 개설 등록 무슨 서류? 신청 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처분 절차 진행 관련 서류도 있어요. 그러면 등록증은 송부 서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등록증은 제출 서류잖아요, 제출 서류. 그렇죠? 나중에 이제 송부 서류에 들어간다면 틀려버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그러면 여기서 사고 치고 사무소를 옮겨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처분청은 누가 돼? 이전 후에서 합니다. 여기서 보수 많이 받고 옮기더라도 등록 취소는 이전 후 여기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현재 몸담고 있는 것이 처분청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밖으로 이전까지 공부했어요. 자, 확인, 밑줄로 확인하고 분사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129페이지. 자, 내에서 이전 절차 나와 있어요? 내에서 이전 절차는 먼저 사무소를 이전해 놓고 두 번째 줄 며칠 내 이전 신고? 10일 이내 체크.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 묶으세요.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무조건 재교부가 아니라 단서가 있죠? 밑에 보세요. 관할지역 내에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교부가 원칙. 기존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해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자, 관할지역 외 들어갑니다. 외는 먼저 사무소 이전해 놓으면 두 번째 줄 이전 신고한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리고 등록증하고 사학증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뒷페이지 두 번째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표현했고 단서가 없죠? 자, 단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무슨 교부만? 무조건 무슨 교부만? 재교부만 있다는 거. 자, 동그라미 4번 관련 사료 송부 요청 송부 나왔는데 두 번째 줄부터 밑줄 보세요. 자,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 거기서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 정전 등록 관련 사료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 정전 등록관청 언제까지 송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언제까지 송부? 언제까지 송부?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체 없이 송부. 그러면
거기 송부 서류가 기영, 니은, 디귿 있어요 없어요? 자, 등록 대장하고 두 번째 개설 등록 신청 서류하고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및 처분 절차 진행 관련 서류들 있어 없어요? 이게 송부 서류.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갈 때 처분청은 종전에서 한다 그랬습니까? 이전 후에서 한다 그랬어요? 이전 후에서 한다는 거. 어디서 한다? 이전 후. 어디서 한다? 이전 후. 이전 후에서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이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분사무소 이전은, 자, 7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법인 개공, 자, 법인 개공만이 분사무소 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아까 우리가 주된 사무소는 어디다 뒀어요? 종로구. 그럼 종로구청장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어디다 뒀어요? 서북구. 자, 서북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동남구로 옮기려고 합니다. 동남구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로 가야 돼? 주된 사무소로 갑니까? 예, 주된 사무소로 간다는 거. 그러면 이제 아까도 배웠지만 대부분 주된 사무소죠? 아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휴피업 신고도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 처분도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다 주된 사무소. 그럼 며칠이네? 10일이네. 똑같아요. 이전 신고는 다 10일이네요. 그러면 이내란 말은 사전이에요, 사후? 사후. 그러면 이때 고비 서류가 뭐가 있어요? 신고 필증. 등록증 대신 무슨 필증? 똑같아요. 등록증 대신 무슨 필증? 그리고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이 두 가지. 됐어요? 그러면 신고 필증을 제출한 이유는 왜 제출해요? 자, 신고 필증에 보면 등록증은 비슷하죠? 소재지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면 신고 필증 무슨 교부? 재교부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가면은 무조건 무슨 교부? 재교부. 근데 이제 서북구에서 서북구로 옮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재교부가 원칙. 그건 신고필증의 변경사항 기재에서 교부할 수도 있다. 됐어요? 그러면 자, 분사무소는 자기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된 사실 알아 몰라? 그럼 여기다가 통보해 줘야 되겠죠? 네.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오늘 자주 나와. 자, 그럼 이쪽엔 통보해 줘요? 네, 해줘요. 이쪽에? 해줘요. 여기 통보해 줘요, 안 해줘? 해 줍니다. 자, 양쪽에다 통보해 주겠어. 언제까지? 양쪽에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양쪽에 통보하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둘 다 지체 없이 통보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양가를 하면 분사무소 이전하면 두 번째 줄 며칠이네?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 묶으세요. 신고 필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그럼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신고 필증 무슨 교부? 재교부. 다만 분사무소를 관할 지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는 설치 신고 필증의 변경사항 기재에서 교부할 수도 있다. 원리는 똑같아요.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교부. 내로 갈 때는 두 가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전 사실을 통보 오른쪽에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치고 이전 전 및 이전 후입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이전 전 및 이전 후. 이전 전 및 뭐다? 이전 후. 한쪽에다 한다 그랬어요? 양쪽에다? 양쪽에다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협회 통보. 협회 통보는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체크하시고.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이요. 과태료.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업무 정지는 뭐 이런 게 아니고 100만 원 과태료 사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되게 쉽죠? 쉬워 어려워? 쉽죠? 자, 오늘 문제 나간 거 있죠? 자, 몇 개만 풀어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는 언제 배웠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첫 시간에. 중개 유형을 분류한 것을 타당하지 않는 것. 중개행위 대상 행위. 행위에 따른 분류가 상사하고 민사 맞습니까? 네. 자, 상사 중개란 것은 상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즉 상인들 간의 행위를 중개한다. 민사 중개는 상행위입니까? 상행위 외의 행위. 외의 행위. 상행위가 아닌 걸 대상으로 한다는 거. 자, 개공 후 의무 정도에 따라서 단독하고 공동 맞아요? 아니요.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가 일방적하고 쌍방적.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방적. 의무가 있는 것이 쌍방적. 그렇습니다. 단독하고 공동은 주체의 수에 따른 분류고 의무 정도는 일방적하고 뭐다? 쌍방적.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세 번째. 개공 후 관여 정도. 자, 개공이 어디까지 관여했느냐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지시중개하고 뭐다? 참여중개. 그럼 지시중개는 자료를 전시하거나 정보만 제공하면 개공할 일은 끝나 안 끝나? 끝나. 그럼 많이 관여했어요? 적게? 적게. 근데 참여중개는 거래계약까지 체결하고 나서 보수를 받는 걸 말합니다. 많이 관여했죠? 네, 그래서 이제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가 지시중개하고 뭐다? 참여중개. 자, 물건의 소재에 따른 분류가 국내중개하고 뭐다? 국제. 자, 우리나라에 있는 영토 내의 물건만 중개한 것을 국내. 외국에 있는 물건까지 중개한 것은 국제. 자, 법적 근거에 따라서 공인중개하고 뭐다? 서중개. 어떤 법과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공인중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사중개.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몇 번 정답? 2번. 자, 되게 쉽죠? 좋아. 그 다음에 뒷페이지 6번 문제.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6번 문제가 뭐냐면 보수 계산 문제죠. 그럼 이제 이것은 지금 개공이 다음과 같이 상가 임대차입니다. 상가 임대차. 그러면 상가 임대는 상한 요율이 얼마라고 배웠어요? 0.8이에요. 0.9요? 0.9입니다. 임대도 0.9요. 주택은 임대는 0.8이잖아요. 근데 상가니까 임대도 뭐다? 0.9로 생각해야 돼. 개공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을 골라라. 0.9 범위 내에서 협의입니다. 근데 그 요율이 제시가 됐죠? 제시가 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임대차 공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차 계산 공식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액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리금은 필요 없어. 보수 계산하는데 권리금은 전혀 필요 없고 보증금 얼마 제시됐어요? 5천만 원. 월세 얼마? 150만 원 곱하기 100. 그러면 합하면 얼마? 1억 5천에다가 2억이잖아요. 이거 이제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고 여기다 뭘 곱하라? 요율을 곱하라. 여기다 이제 요율을 곱합니다. 자, 거래 금액에다가 뭘 곱합니까? 요율. 근데 자, 거기 두 가지로 제시됐죠? 임대인하고는 얼마? 0.8 28이 16, 160만 원. 자, 그 다음에 임차인하고는 얼마? 0.6 0.6% 120만 원. 그러면 이제 그 따로 요율을 합의를 했으니까 각각 계산합니다. 그러면 합하면 얼마? 2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280만 원이 정답.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총액을 물었으니까 뭘 물었어요? 총액을 물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총액을 물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7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7번은 우리가 이제 포상금 지급 대상자 우리가 배웠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자,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무거 등자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는데 자, 무가 뭐요? 무등록업자가 있고 무등록업자. 자, 그 다음에 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뭐하거나 양도 대여하거나 또 양수 대여받은 자. 그래서 이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무거등자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골라내라 이 말이에요. 이거 골라내볼게요. 자, 기억. 이중 소속은 그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죠. 이중 소속한 사람은 신고 고발하면 이 사람만 처벌받지 신고한 사람 포상금 안 나와.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자 포상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그 사람만 처벌받고. 그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나옵니까? 여기 있잖아요. 거짓 등록.
이 사람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뭐한 자? 이건 나와요?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중 등록은? 안 나오고. 자격증이 양수돼요. 여기 있잖아요.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 이분들 신고하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이게 이제 이거 뭐 조합 문제인데 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별거 아닌데도 헷갈리거든요. 별거 아닌데도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보상금 지급 대상자라면 무거등자 뭐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맞히는 거예요.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는 자.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는 자.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되게 쉽죠? 예. 조금 덥죠? 예, 조금 더운 것 같아요. 덥죠? 되게 더운 것 같아요. 뭐 땀이 나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어떻게 한다? 쉬었다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